푸른밤 종현입니다. 절대 번지 점프를 탈 수 없는 사람에게 딱 한 번만 해봐, 막상 해보면 재밌다니까 하면서 강요 아닌 강요를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도저히 균형을 잡을 수가 없어서 자전거에서 계속 넘어지는 사람에게 연습하면 되는데 열심히 안 한 거 아니야? 하면서 핀잔을 주는 사람들도 있죠. 근데 그런 얘기들이 자극이 되면 참 좋겠지만 대부분은 서운함으로 남는 경우가 많겠죠. 장대처럼 비가 쏟아질 때 비가 오는 거 싫은데 이제 그만 하고 아무리 얘기를 해봤자 어쩔 수가 없죠. 그리고 비가 계속 내리다가 해가 반짝 돋은 날, 아 너무 더운데 비 나왔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를 해봤자 당연히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안 되는 걸 자꾸 하라고 해봤자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범위는 어쩌면 정해져 있는 건지도 모릅니다. 근데 사람들은 가끔 상대방의 입장을 너무 고려하지 않고 말을 하는 것 같아요. 그게 다 상처로 남는 걸 모르고요. 4월 22일 오늘과 내일 사이, 여기는 푸른밤입니다. I messed up tonight. I lost another fight. Lost to myself, but I'll just start again. I keep falling down. I keep on hitting the ground, but I always get up now to see what's next. Birds don't just fly, they fall down and get up. Nobody learns without getting it wrong. I won't give up, no I won't give in.
4월 22일 금요일 첫 곡으로 들으신 곡은 샤키라의 Try Everything 이었습니다. 에너제릭한 곡. 오프닝에서 그 어떠한 상대방의 입장이나 혹은 어떠한 고생, 노력, 그간의 마음 속씀 뭐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지 않고 얘기하는 게 많이 이기적인 걸 수 있다라는 얘기를 살짝 했었어요. 그래요. 사람마다 기준이 다르고 갖고 있는 것이 다르다 보니까 이 어떠한 상황에 대한 대처 능력도 다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뭐 앞서 얘기하기 자전거 얘기도 했었고 번지 점프 얘기도 했었잖아요. 상대방이 나는 그런 의미로 한 게 아니라 그건 내가 상대방 괴롭히려고 혹은 상처 주려고 한 거 아니지 라고 나는 생각할 수 있지만 상대방이 나는 상처를 받았고 내가 그 얘기를 들을 때 좀 힘들었다라고 하면은 괴롭힘 당한 거죠. 사실 그게 무언가 이제 상대방에게 상처를 준다 주지 않았다 이거의 기준은 내가 될 수 없는 것 같아요.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이제 항상 생각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이제 어찌 보면 사람들에 따라서 이제 기준점이 다들 다르니까 그런 것들을 좀 고려를 하고 생각을 하고 상대방을 좀 더 이제 배려하고 그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역지사지라고 하죠. 상대방의 입장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 자, 푸른밤 더 라이브 오늘 함께해요. 풋풋한 소년의 감성으로 노래하는 싱어송라이터 20살 그리고 최근에 인디씬에서 자주 이름을 듣게 되는 분이죠. 홍갑. 두 분 오십니다. 기대 부탁드리고요. 방송 중에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짧은 건 50원, 긴 문자와 사진 첨부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는 샵 8000번으로 사연 보내주십시오. 무료인 미니 어플 카카오톡 메신저로도 참여 가능합니다. 푸른밤에서 진행하는 라이브 MBC 화음 공개방송 소개해드리겠습니다. 4월 26일 화요일 오후 8시 상암동 MBC 골든마우스홀에서 열리고요. WN 웨일, 헤리티지, 루사이트 토끼, 유승우 그리고 독일의 싱어송라이터죠. 막시밀리언 해커가 출연을 합니다. 이 공개방송은 4월 29일 금요일 라디오를 통해서도 함께 하실 수 있고요. 라이브 MBC 화음은 백두산의 자연과 시간이 만든 물, 백산수와 함께합니다. 푸른밤은 마운티아, 다운잉산업, BMW 코리아, 롯데관광개발, 기초영어 해커스톡, 유록스, 라온건설 주식회사, 부영주택, 한국닛산, 고려은단, 미건 의료기, 경동 나비엔과 함께합니다. 푸른밤 종현입니다. 오늘 너에게 제가 오늘 가져온 노래는요 아리아나 그란데의 노래입니다. 아리아나 그란데는 많이들 알고 계실 거예요. 예전에도 제가 몇 곡 선곡을 했었고 그리고 이제 한국에서도 상당히 많은 팬층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얼마 전에 아리아나 그란데와 또 리키 미나즈 여러 명이 함께 이제 콜라보했던 뱅뱅뱅이라는 노래가 어떤 오디션 프로그램에 나오면서 상당히 또 다시 한번 주목을 받았었죠. 그래서 제가 오늘 가져온 노래는 Dangerous Woman이라는 노래인데요. 이 노래 발매가 된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을 거예요. 네, 꽤 또 아리아나 그란데의 색깔도 잘 묻어나는 노래 나온 것 같아서 뭔가 저는 아리아나 그란데의 가장 큰 매력은 뭔가 좀 발랄함?
발랄한데 좀 뭐랄까 좀 발랄하면서 뭔가 조금은 예의 없는 듯한 뉘앙스를 풍기는 그런 퍼포먼스나 그런 자신감들이 매력적인 것 같아요. 무대에서의 모습만요. 자, 노래 들을게요. 아리아나 그란데의 Dangerous Woman 듣겠습니다. Don't need permission, made my decision to test my limits. Cause it's my business, God as my witness. Stop what I finished. Don't need no holder, taking control of this kind of moment. I'm locked and loaded, completely focused, my mind is open. All that you got, skin to skin, oh my God, don't you stop, boy. Something about you makes me feel like a dangerous woman. Something about you makes me wanna do things that I shouldn't. Nothing to proving, I'm bulletproofing, know what I'm doing. The way we're moving, like introducing us to a new thing. I wanna save it for later, the taste of flavor. Cause I'm a taker, cause I'm a giver. It's only nature, I live for danger. All that you got, skin to skin, oh my God, don't you stop, oh. Something about you makes me feel like a dangerous woman. Something about you makes me wanna do things that I shouldn't. Something about you. All guys wanna be like that. Bad girls underneath like that. You know how I'm feeling inside. Something about all guys wanna be like that. Bad girls underneath like that. You know how I'm feeling inside. Something about. Something about you makes me feel like a dangerous woman. Something about you makes me wanna do things that I shouldn't. Something about you. All guys wanna be like that. Bad girls underneath like that. You know how I'm feeling inside. Something about you, baby. Wanna be like that. Bad girls underneath like that. You know how I'm feeling inside. Something about something about you. 아리아나 그란데의 Dangerous Woman 듣고 오셨습니다. 조선미님, 당직을 서고 집으로 돌아가는 택시 안에서 오랜만에 듣고 있어요. 원래 출근하는 날이 아니었는데 회사 동료가 아프다고 SOS를 하는 바람에 출근했네요. 그래도 나쁘지 않은 하루를 보내고 퇴근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이고 고생하셨어요. 그래도 이제 회사 동료가 아플 때 이렇게 도움을 주셨으니까 나중에 선미 씨가 어느 정도 문제가 있을 때 또 도움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나쁘지 않은 하루라고 하니까 더 다행인 것 같고, 고생하셨고 늦은 시간 조심히 들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구동훈님, 좀 전에 사이버 강의 시험을 봤는데 망했어요. 30분 동안 40문제를 푸는 거였는데 시간이 부족해서 8문제는 아예 풀지도 못하고 그냥 제출했네요. 계속 시험 공부를 해야 하는데 시험 망한 게 생각나서 공부가 안 돼요. 어떡하죠?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이고, 고생하셨고요. 그리고 이제 또 지나간 건 또 지나간 거니까 너무 마음 쓰지 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근데 사실 이거 마음 안 쓸 수가 없죠. 머리로는 아는데 계속 생각나고, 내가 공부할 게 지금 이제 밀려있는 것도 알고 있는데, 나 아까 그거 왜 못 써냈지? 조금만 더 이제 부지런하게 생각을 했으면 다 쓸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도 남고, 그래도 이제 그런 경험들이 또 반복되지 않게 하기 위해 또 지금까지 주무시지 않고 공부하고 계신 거 아니겠습니까? 동훈 씨, 다음 시험에서는 또 이런 결과가 생기지 않고 본인이 만족하는 그런 결과가 나오길 바라겠습니다. 0425님, 직장생활 참 만만치 않네요. 오해의 말을 직접 듣고 상처를 받고, 그래, 그 말을 한 사람은 나를 잘 모르니까 라고 마음을 가라앉히고 있었는데요. 설령 그런 소리를 들었다고 해도 아니라고 변명해 줄 것 같았던 동료에게 똑같은 소리를 듣고 회복 불가능한 상처를 받았네요. 내 마음대로 혼자였다가 사람들 속에 있었다 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쵸. 직장에서 이제 동료들에게 얻는 이런 믿음 혹은 상처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참, 저는 가끔은 그래서 일하면서 이렇게 많은 것을 섞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기도 해요. 일적으로 만났으니까 일에 가장 충실하고 그 외적인 부분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래도 사람이라는 게 같이 시간을 오래 보내고 일을 많이 하고 무언가 프로젝트를 완성하고 하다 보면 정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인데, 이렇다고 하니까 좀 힘드실 것 같습니다. 푸른밤 들으시면서 마음 좀 진정시키시고, 만약 오해가 있는 것이라면 직접 이야기를 하셔서 잘 풀어보시는 건 어떨까 싶네요. 이상미님, 쫑디, 저 연극 오디션 봤어요. 직장인 연극 동아리인데요. 저는 매일 회사 집 이렇게 왔다 갔다만 해서 사람들 만나는 게 겁도 나고 오디션이라 떨리기도 했는데 너무 좋았어요. 기분 좋아서 오늘 잠도 잘 올 것 같아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요, 상미씨, 오디션 잘 보셨나요? 이런 것들이 사실 일상의 또 취미생활이 활력이 되잖아요.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고, 또 즐겁게 다녀오셨다고 하니까 앞으로 또 이런 즐거운 일들이 많이 생기셨으면 합니다. 자, 노래 들을까요? 페노메논의 걸어볼까? 듣겠습니다. 걸어볼까? Yes, yes. Guess who it is? This is phenomenal. You already know. We must soundtrack. 내게 말을 못할까봐. 내게 말을 못할까봐. Let's go. 오늘은 왠지 기분 좋은 일 생기겠어. 느낌적인 느낌. Everything. 뭘 해도 되는 날 말야 사실. 딱 오늘이 그날 같아. 날씨도 내 편인 것만 같은 따뜻한 햇살까지도 설레는 하루가 가기 전에 그녀에게 말 걸어볼까. 매일 아침 7시 신사역 그곳에 똑같은 유니폼 똑같은 곳 그녀는 그곳에 매일 머릿속에서만 궁금해 그녀의 직업 나이 모든 것들 다 오늘 하늘도 더울 것 같은 날인데 한번 말을 걸어볼까. 걸어볼까. 한번 말을 걸어볼까. 그냥 따라 걸어볼까. 오늘이 지나면 내게 말을 못할까봐 내게 말을 못할까봐 걸어볼까. 한번
모든 기운이 오늘 날 응원하는 것 같아. 친구인들이 내게 힘을 주려고 원기옥을 쏴준 것 같아. 일부러 날짜 잡고 나온 것도 아닌데 오늘 옷발 좀 봤나봐. 평상시대로 머리 세팅했는데 머리 힘 빡 들어갔잖아. 평생에 여자한테 말 한 번 못 걸던 내가 오늘은 아니라고. 그녀에게 일생에 딱 한 번 한다던 고백을 오늘은 한다고. 어제와 별반 차이 없는 지나가는 하루. 내일부터 다르겠지 지금 시간이 후. 어느새 나는 지금 그녀 옆에 진짜 말을 걸어볼까. 걸어볼까 한번 말을 걸어볼까 그냥 따라 걸어볼까 오늘이 지나면 내게 말을 못할까봐 내게 말을 못할까봐 걸어볼까 한번 말을 걸어볼까 그냥 따라 걸어볼까 오늘이 지나면 내게 말을 못할까봐 내게 말을 못할까봐 걸어볼까 The hip of a hip hopper, you don't stop. Rock it out, baby, bubble to the boogity bang bang, the boogie to the boogity beat. 한번 매력에 빠지면 빠져나갈 출구가 없다. 이런 얘기 가끔 하죠. 이제는 흔한 말이 되긴 했지만 단언컨대 오늘 밤 이분들의 매력에 빠지면 출구를 찾지 못하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푸른밤 더 라이브, 풋풋했던 20살의 감성을 노래하는 싱어송라이터 20살. 많은 뮤지션들의 러브콜을 받는 기타리스트이자 자신만의 음악 세계를 지켜가는 싱어송라이터 홍갑. 이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네, 언젠가부터 인디씬에서 이분들의 이름을 자주 듣게 되는데요. 소년은 아니지만 소년의 감성을 노래하는 싱어송라이터 두 분입니다. 20살 그리고 홍갑.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또 오랜만에 남자 두 분 또 나오셨습니다. 네. 사실 푸른밤 12시 넘어서 시작하는 방송, 남자 셋이서 도란도란 앉아서 어떤 이야기를 할지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두 분 한 분씩 좀 정식으로 인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푸른밤 가족분들에게. 네, 어떻게 저부터 할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푸른밤에서 처음 뵙게 된 빠른 87년생 싱어송라이터 20살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저는 싱어송라이터 홍갑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또 안녕하세요. 푸른밤에서 라이브로 처음 만나 뵙게 되는 두 분인 것 같은데, 네. 본인의 이제 활동 이름을 좀 여쭤보고 싶어요. 한 분은 20살, 한 분은 홍갑이잖아요. 네. 20살로 이렇게 정하셔서 활동을 시작하게 된 이유? 혹은 뭐 이런 활동명의 어떤 의미 이런 것들. 일단 20살이란 이름 자체가 저는 굉장히 이쁘다고 생각을 했었고, 근데 이제 20살이란 나이가 되게 다양한 감정을 담고 있잖아요. 어른도 아니고 네네. 또 뭐 애도 아니고 약간 중간에 경계선에 있는 나이기도 하고, 감정적으로 봤을 때 막 슬프기도 했다가 열정적이기도 하고 굉장히 감성적이기도 했다가 막 파이팅이 넘쳤다가, 그래서 이별도 하고 사랑도 하고 친구도 만나고 막 여러 가지 감정을 좀 음악으로 표현하고 싶어서 네네. 다양한 감정을 내포하는 음악 하고 싶다. 그래서 20살이라는 이름으로 지었습니다. 어떤 그 20살쯤에 갖게 되는 여러 가지 이제 복합적인 감정의 선도 이제 음악으로 표현하겠다라는 그런 네네. 뜻이 또 담겨 있는 것 같고, 홍갑 씨는 네. 어떤 의미인가요? 본명이신가요? 네, 본명입니다. 네. 외자. 김홍갑. 김씨. 그러면 이제 김 떼고 홍갑으로 활동을 하고 계시는 거군요. 오늘 또 푸른밤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 좀 같이 나눠보고 싶고요. 홍갑 씨는 사실 어떤 좀 음악을 많이 주로 하시는지. 주로 이제 통기타로 네네. 곡을 주로 쓰는 편이라서요. 네네. 포크 성향에 가깝지 않나 생각합니다. 포크 성향의 곡들 좀 많이 네. 연주를 하고 부르시고. 그래요. 활동명에 대한 이름도 좀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사실 이 두 분이 좀 동안이신 것 같아요. 지금 딱 뵀을 때 이 활동명 때문에 그런 건지 왠지 좀 20살 네. 이 이름 때문인지 87년생이라고 앞에
붙여서 소개도 하셨었잖아요. 네, 빠른 87입니다. 빠른 87. 네. 일부러 그렇게 소개하실 때 붙여서 소개를 하시는 편이신가요? 그렇죠. 왜냐하면 20살이란 이름 자체를 그냥 20살입니다 이러면 혼돈을 많이 느끼시더라고요. 아, 지금 나이가 20인지 네, 전혀 아니게 보이니까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그냥 제가 빠른 87년생 싱어송라이터 20살입니다 이렇게. 홍갑 씨는 나이가 네. 어떻게 되세요? 저는 84년생인데요. 아, 네. 아 형님 네, 안녕하세요. 언제쯤 시작을 하셨어요? 음악 활동이라든지. 2006년쯤에 브레멘이라는 이제 모던 락 밴드 하면서 네네. 이제 음악 생활을 시작했고요. 음, 솔로 데뷔는 2011년에 그렇군요. 홍갑 1이라는 앨범으로 네네. 예. 20살은 어떠세요? 그러니까 제가 근데 좀 20살 씨라고 네네. 불러야 하나요? 무살씨라고 무살 씨요. 아, 네. 아, 그렇다면 무살 씨는 네네. 언제부터 음악을 시작하셨고? 저는 사실 제가 데뷔를 한 연도는 2013년 네네. 네, 얼마 안 됐고요. 그냥 음악은 계속 그냥 음지에서 네, 혼자 열심히 하다가 네, 처음으로 데뷔 앨범을 낸 게 2013년도에 첫 앨범을 냈습니다. 그렇군요. 두 네. 분은 좀 어떠세요? 알고 계셨나요? 아니면 오늘 처음 만나셨는지? 아, 오늘 처음 뵀어요. 네. 아, 처음 뵀어요. 완전한 초면입니다. 네, 형님. 조금 어색할 수도 있겠네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 분위기가 네. 그래서 이렇게 조성이 되어 있는 네, 거군요. 다행히 멀어가지고 옆에 앉았다라면 네, 정말 조금 더. 괜찮습니다. 그래도 네. 이제 뭐 좀 있으면 이제 노래도 들어보고 음악에 대한 얘기도 나누면서 좀 더 이제 알아가는 시간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자, 이제 앨범 얘기를 좀 해보고 싶어요. 20살. 무살 씨의 앨범. 네. 지난달에 미니 앨범 듣고 싶어질 때 파트 1이 나왔습니다. 네네네. 어떤 앨범인지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그러니까 기존에 저도 음악적인 느낌들이 어쿠스틱한 음악들이랑 네. 어쿠스틱 기타로 하는 음악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네네. 이번 미니 앨범에서는 조금 미디적인 요소도 조금 가미해보고 네. 조금 다양한 시도를 조금 해본 그런 예, 첫 번째 앨범이라고 할 수 있어요. 미니 앨범이 발표가 된 거잖아요. 네네. 몇 번째 미니 앨범인지. 두 번째 미니 두 앨범이에요. 번째. 네네. 이 두 번째 미니 앨범에 더블 타이틀 곡이 있다고 들었어요. 네네. 어떤 곡인지. 이런 친구 사이라는 곡이랑 네. 우주메림이라는 곡인데 이런 친구 사이는 굉장히 그냥 남사친 여사친 요즘에 그런 말들이 많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냥 평소와 다르지 않게 그냥 만나가지고 얘기하다가 친구를 그 여자친구를 한번 보여줬는데 네. 친구가 계속 겁나 예쁘다. 야 자꾸 이뻐. 그러니까 그걸 말을 한 거예요. 네네. 카페에서 만나서 야 너 이쁘대. 근데 그걸 자꾸 말하면서 기분이 이상해지는 거죠. 아. 근데 왜 자꾸 신경이 쓰일까? 이러면서 그 사람이 예쁘다고 하는 게 왜 신경이 쓰일까? 네, 나는 전혀 1도 모르겠는데 가사에 보면 1도 모르겠는데라는 가사가 있거든요. 1도 모르겠다. 네. 하나도 모르겠다. 네. 그래서 난 1도 모르겠는데 도대체 왜 그러지?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자꾸 이제 자꾸 저게 마음이 이상해서 그런 좀 오묘한 사이를 나타낸 곡이고 우주 메리미는 이제 사소한 행동들 그냥 이제 집에 데려다 주기 싫고 네. 그냥 너를 들여다 보내기가 싫고 그냥 세세한 것들을 챙기고 싶다 이런 의미로 우리 이제는 결혼을 한번 해볼까 이런 류의 네, 음악입니다. 어찌 보면 사랑에 대한 어떤 달콤한 감성들, 이제 시작되는 감성과 네. 이제 결혼하자고 고백하는 그렇죠. 그런 감성들의 두 곡이 네. 더블 타이틀로 되어 있는 곡이네요. 자, 잠시 후에 좀 어떤 곡을 라이브로 들려주실지 다시 한번 여쭤보기로 하고요. 홍갑 씨 같은 경우에는 또 어떠한 앨범으로 이제 함께하고 계시는지 좀 여쭤보고 싶거든요. 이번에 네, 저는 3월 최근에, 말에 네. 네, 꿈의 편집이라는 정규 앨범을 발매하고 네네. 지금 활동 중에 있습니다. 어떤 곡이 또 함께 있는지 앨범 안에. 이번 앨범은 약간 밴드 사운드로 채워져 있고요. 네. 그리고 1번 트랙을 타이틀로 했는데 네. 봄날의 봄이라는 어떤 노래고요. 좀 내용을 담고 있나요? 봄날의 봄이라는 곡은. 이렇게 바쁜 일상 속에서 그 하루 정도 여유가 온전하게 생긴 날이 있었는데 그날에 이제 산책을 하면서 산책한 기분을 노래로 이제 만들었어요. 이게 사실 일상생활 속에서 좀 지친 감성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 위로할 수 있는 그런 노래가 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라이브 한 곡을 들어보고 싶거든요. 20살 씨, 네. 무살 씨 라이브부터 한 곡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곡을 불러주시는지. 이번 미니 앨범 타이틀곡 이런 친구 사나 우주 메리미는 조금 이제 뭐 신난다기보다는 그래도 네네. 좀 밝은 느낌의 그런 곡인데 제가 감성적인 곡
음악도 굉장히 좋아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양한 감정을 담고 싶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아득한 별이란 노래인데요. 제가 그냥 같이 어렸을 때 노래하던 친구들, 그냥 뭐 같이 꿈을 꾸던 친구들이랑 했던 그런 사소한 내용들 그때를 돌아보니까 저밖에 거의 안 남아 있더라고요. 음악 같이 네네. 시작했던 친구들. 그러니까 그런 어떤 예전에 같이 꿈을 꿨던 친구들한테 이렇게 들려주는 그런 노래입니다. 이번 앨범의 또 마지막 네네네. 트랙에 마지막 수록되어 있는 트랙에 그런 수록되어 곡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아득한 별 라이브 준비해 주시고요. 이 곡이 좀 이제 제목부터 상당히 푸른밤과 잘 어울릴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감성적인 어떤 가사 내용도 기대가 될 것 같습니다. 연주는 또 연주는 박보영을 닮은 저희 실제로 보셨겠구나. 죄송합니다. 네. 전 안 봐가지고. 아니요. 저는 아름다우세요. 굳게 믿고 있거든요. 아니, 아름다우세요. 네, 저희 팀의 박보영. 네. 네. 성함이 김담비 양입니다. 담비 씨가 또 함께 네네. 피아노 연주를 함께 해주십니다. 자, 아득한 별 라이브로 들어보겠습니다. 그때가 좋았어 뭘 몰랐던 그때 기억나 Hey brother 그치 Hey sister 너무 보고 싶어 설명이 안 되었던 맘인지 그냥 그때 우리 참 좋았어 Hey brother, yeah. Hey sister, yeah. 밤하늘을 바라보며 같이 꿈을 그리던 맞으면서 똑같이 노래 부르던 들려오는 바람 따라 아득하던 별을 따라 걷고 또 걷고 그리고 괜히 웃고 또 웃고 그때는 추억이 될 줄 몰랐잖아 우리 언제나 머무를 줄 알았잖아 우리 그때가 좋았어 뭘 몰랐던 그때 기억나 Hey brother 그치 Hey sister 너무 보고 싶어 설명이 안 되었던 맘인지 그냥 그때 우리 참 좋았어 다시 그 밤을 느낄 수 있을까 다시 그 밤을 느낄 수 있을까 그 찬란했던 봄 같은 밤을 말야 그 찬란했던 봄 같은 밤을 말야 그때가 좋았어 널 알았던 그때 기억나 Hey brother 그치 Hey sister 너무 보고 싶어 설명이 안 되었던 맘인지 그냥 그때 우리 참 좋았어 참 좋았어
야, 아득한 별 20살에 라이브로 듣고 왔습니다. 야, 노래 너무 좋네요. 아, 가사도 정말요? 그렇고 네, 그런가요? 제가 이 CD를 받아서 네네. 너무 감사하게 CD를 주셔가지고 네네. 가사를 보면서 네. 이제 노래를 들었는데요. 아, 정말 그렇게 해주셨나요? 와, 이게 당연히 그렇겠죠. 아, 네. 감사해요. 가사도 그렇고 되게 저도 이제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네네. 음악을 함께 이제 꿈꾸던 친구들이 있으니까 네네. 그런 어떤 상황들도 비춰지고 해서 참 생각이 많아진 그런 노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정말. 네. 노래 가사 딱 들으면 사실 네. 어렸을 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음악 네. 시작했던 사람이면 네네. 음악뿐만이 아니라 같이 꿈꿨던 친구들을 그렇죠. 가진 사람들이라면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홍갑 씨는 어떻게 들으셨어요? 이 노래? 일단 너무 감미로웠고요. 그 연주자분과 호흡이 너무 좋으셔가지고 네. 네, 감사합니다. 네, 형님. 같은, 네. 같은 팀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만큼 또 많은 합을 맞춰보신 네, 그런 오늘 사실 처음이에요. 건반이랑 이렇게 한 거는. 무슨 말씀이세요? 팀이라고 하셨잖아요. 저희 그 세션 하는 친구인데 네네. 원래 건반이 이렇게 빠져 이 곡 같은 경우는 제가 직접 원래 치면서 네네네. 건반을 쳤었고 앞으로 이제 뒤에 할 곡은 원래 기타 곡인데 네네. 오늘 특별히 그냥 건반으로 좀 푸른 마음이랑 맞을 것 같아서 네네. 그냥 어쿠스틱하게 이렇게 건반으로만 준비를 처음 새로운 한 거예요. 버전으로. 네네네. 아, 이렇게 그렇군요. 어쨌든 이렇게 또 푸른 마음 위해서 또 준비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아득한 별. 이 노래도 되게 잘 어울렸습니다. 네, 와, 푸른 마음과 진짜 잘 어울리게 선곡을 해주셨네요. 네, 감사합니다. 나름 신경을 썼어요. 잘 들었습니다. 네. 자, 그래요. 20살의 아득한 별까지 들어봤습니다. 앞서서 홍갑 씨 앨범 얘기도 네. 살짝 했었잖아요. 새 앨범 발표하셨다고. 정규 3집. 네네. 꿈의 편집이라는 앨범명을 갖고 있고요. 저는 이 꿈의 편집이라는 앨범명도 조금 궁금하거든요.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재밌어요. 이 꿈의 편집이라는 이 문장, 단어의 조합이 상당히 사람들로 하여금 어떤 물음표를 좀 띄울 수 있는 그런 이름인 것 같은데요. 네.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보통 저희가 꿈을 꿀 때, 네네. 잘 때 꿈에서 저희가 일상 속에서 겪었던 일들이 약간 편집되어져서 꿈에서 나타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가졌어요. 네네. 일상생활 속에 있는 일들이. 네네. 그래서 그 편집되어서 나에게 보여지는 게 제가 음악을 만드는 과정이랑 약간 닮아 있지 않나. 일상생활 속에 있는 그런 일들을 또 네. 음악으로 만들어내니까. 네네네. 그것들이 이제 꿈과 음악이 닮아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가지고 네. 이렇게 제목을 지으셨군요. 되게 네. 멋있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갑자기 좀 어떤 애니메이션 같은 거 보면 꿈이 이제 편집되는 과정이 막 나오고 막 그랬었던 적 있었잖아요. 네. 그 뭐냐. 인사이드 아웃 인사이드 아웃. 이 영화에서도 꿈이 네. 편집되는 과정이 막 나오고 막 그랬었는데 이 꿈의 편집이라는 앨범명을 들으니까 갑자기 그 장면도 생각나고 그렇네요. 수록곡이 10곡이나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10곡입니다. 사실 앨범을 가득가득 채우는 아티스트의 욕심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여기서 느껴지는 것 같은데 네네. 참 쉽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10곡이라는 게 사실 네. 채워넣기가 요즘에는 미니 앨범이라든지 싱글 발표들이 많으니까요. 네, 그래서 뭐 싱글 형태로 네. 뭐 자주 노출되거나 약간 이런 방식으로 보통 앨범을 내시는데 네네. 그냥 제 개인적으로 그냥 풀 앨범을 내고 싶었어요. 그냥 순수하게. 얼마나 준비를 하셨나요? 작년 봄에 이제 시작을 해서 작업을 시작해서 한 1년 정도 걸린 것 1년 정도. 근데 1년 정도의 10곡이면 진짜 엄청 부지런하게 작업을 하셨겠어요. 네, 부지런하게 했습니다. 부지런하게 했어요. 3월 달에 나온 앨범이잖아요. 네네. 타이틀곡은 봄날의 봄이에요. 네네. 좀 계절송 누리셨나요? 계절감. 제2의 벚꽃 엔딩. 아니요, 저는 이게 이 노래를 작업할 때 네네. 타이틀로 전혀 염두를 안 했는데 이제 믹스 마스터링 하는 과정에서 생각보다 음악이 잘 나와가지고 네, 사람들한테 먼저 또 봄이고 하니까 들려드리면 어떡해. 그럴 때 참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내가 막 어떤 사람들한테 대중적으로 다가가야지 혹은 이제 이 곡은 타이틀성을 좀 띄고 있어. 이런 생각을 하면서 쓴 곡이라기보다 네. 그냥 즐겁게 썼던 노래인데 다른 사람들이 야, 이 노래 너무 좋다. 이 노래 너무 좋다라고 얘기를 해줘서
그 곡이 이제 뭔가 활동곡 혹은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먼저 들려줄 곡으로 딱 꼽히게 되면 그때 그래도 내가 되게 즐기면서 음악을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네. 같아요. 물론 뭐 타이틀곡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작업을 하고 그 이후에 야 역시 네가 생각을 해서 썼으니까 진짜 타이틀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도 행복하긴 하지만요. 네. 어쨌든 그래요. 앨범 얘기 쭉 해보고 있는데 사실 그동안 어쿠스틱 기타와 보컬로 앨범을 채웠다면 이번 네. 앨범에는 좀 앞서 얘기하셨듯이 밴드 사운드 네네. 풀밴드로 작업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어떠한 이 변화를 주신 이유라든지 계기가 있으셨는지. 제 주위에 되게 좋은 연주자들이 많이 네네. 있어요. 그래서 선배님들도 많이 계시고 네네. 후배님들도 있고 이분들과 좀 작업을 해보고 싶었어요. 그 앞서 2장의 앨범에서는 거의 저 혼자 이제 녹음하고 기타 치고 그랬었는데 좀 다른 좀 친분 있는 연주자들이랑 네네. 같이 앨범을 만들면 재밌겠다 싶어서 네. 좀 주변에 또 잘하는 연주자들이 또 있으니까 네네. 두 명과 합을 맞춰서 이제 좀 사운드 자체도 좀 더 열리는 그런 음악도 이번에 네. 시도를 해보신 거군요. 네. 그래요. 곡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10곡을 전부 다 네. 작사, 작곡 다 하신 건가요? 네네 그렇습니다. 어떤 때 좀 많은 영감을 얻으세요? 홍갑 씨 같은 경우에. 뭐 주로 혼자 했을 텐데요. 네. 근데 예전에는 뭐 영감을 얻는다 뭐 약간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그냥 반복적으로 매일 이렇게 할 때 뭔가 결과물이 좀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작업을 이제 네. 계속해서 해 나가실 때. 네, 그래서 이번 앨범 만들 때도 그냥 작업실에 나가서 기타 치다가 안 되면 그냥 집에 가고요. 다음날 다시 나와서 해보고 또 안 되면 그냥 안 되는가 보다 하고 또 집에 가고. 그렇게 매일매일 작업을 하시니까 네. 1년 만에 10곡으로 이제 앨범이 나올 수 있는 것 같아요. 되게 꾸준히 하시는구나. 그래서 네. 가능한 것 같습니다. 저 20살 씨는 좀 어떠세요? 어떨 때 좀 영감이 많이 오시고 어떤 환경에서 작업을 많이 하시는지. 저도 사실은 이렇게 곡을 쓰고 이러면서 노는 걸 좋아해서 네네. 그냥 제일 기분 좋은 게 조금 뭐 곡 쓰고 들려주면 좋다 이러면 기분이 너무 좋아서 주변인들에게. 네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작업을 많이 하고 저는 주위 관찰하는 걸 좋아해서 그냥 공원이나 아니면 지하철 이런 데서 그냥 앉아 있어서 네네. 메모장 켜놓고 그냥 사람들 이렇게 봐요. 그러면 막 지나가면 술 취한 아저씨들 지나가고 네네. 막 전화 내용 소리도 들리고 그래서 관찰을 하면서 저 사람은 지금 어딜 갈까 뭐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뭐 꽃을 들고 가면 누구 만나러 가겠구나 이런 생각하면서 소재들을 많이 순간순간 얻는 편이에요. 사실 일상생활 속에서 느끼는 것들을 이제 메모하는 게 참 좋은 네. 습관인 것 같더라고요. 자, 제가 듣기로는 홍갑 씨의 무대 상당히 네. 반전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목소리는 소년인데 굉장히 시크하고 좀 무표정한 퍼포먼스로 노래를 함께 하신다고. 네. 어떠한 이 무대 매너인 건가요? 뭐 처음부터 이제 딱 나는 좀 무대에서 이제 시니컬한 모습으로 이제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겠어 이런 컨셉팅? 그건 아니고 저는 제일 편하게 하는 그냥 편하게 하는 건데 이제 보시는 분들이 뭐 시크하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표정이 저도요. 저도 지금 그래요. 사실 저도 형님, 장난입니다. 장난입니다. 이게 사실 아닙니다. 아니에요 장난입니다. 이게 뭐 사실 시니컬하고 그런 이제 뭐랄까 무대 매너 이런 게 너무너무 잘 어울리시는 분들이 또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렇죠. 저는 사실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사실 저도 네, 기대가 됩니다. 홍갑 씨의 이 앨범명이라든지 아니면 뭐 좀 노래 제목이라든지 이런 네. 걸 봤을 때 상당히 뭔가 많은 설명이 없다라는 생각도 들 때가 있어요. 네. 그래서 라이브를 딱 들으면서 전 이제 가사 다 찾아보면서 네. 한 번 이제 표정과 마주하면서 네. 다시 한번 느껴보고 싶습니다. 네. 이게 홍갑 씨의 매력일 수 있으니까 우리 푸른밤 가족분들에게도 그 부분들을 체크하면서 들어보시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이제 홍갑 씨의 라이브를 들어보고 싶은데 어떤 곡 함께 해주실지. 네, 이번 앨범 이번 트랙인 11시에 봅시다라는 노래. 11시 봅시다. 어떤 노래 내용인가요? 노랫말인가요? 1절 가사는 이제 침대 이불 속에 있는데 전화가 와서 네. 아침 11시에 시간이 되냐고 할 얘기가 있는데
근데 전 이불에서 너무 나가기 싫어서 밤에 보면 안 되냐고 하는 약간 이런 가사예요. 아,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라이브 준비해 주시고요. 뭔가 일상생활이 정말 이제 잘 드러나는 듯한 네. 그런 가사 표현이네요. 자, 준비가 되시면 홍갑의 11시에 봅시다. 라이브로 듣겠습니다. 기타 연주도 함께 해주십니다. 이불이 따뜻하네 내가 들어있네 커다란 애벌레 나가기 싫어지네 밤새 따뜻하게 만들어 놨는데 아침 11시에 보자던데 할 이야기가 좀 있다던데 이불이 너무나 부드러워 어떡하지 나가기 싫어요 밤 11시에 봅시다 전화벨이 울리네 모르는 번호라네 받지 말까 하다가 누굴까 받아보니 고향 친구라네 오랜만이긴 하네 요즘 어떻게 지내냐는데 서울 어디쯤에 있냐는데 자기는 종로에 있으니까 요번 주에 한번 보자던데 야 다음 달에 만나자 야 다음 달에 만나자 야 다음 달에 만나자 야 요즘 내가 좀 그래 네, 홍갑의 11시에 봅시다. 라이브로 듣고 오셨습니다. 기타 연주도 함께 해주셨어요. 이야, 기타 정말 잘 치시고 목소리도 진짜 맑으시네요. 정말 소년 같은 느낌? 라이브로 들으니까 더 그런 매력이 막 와닿는 그런 라이브였어요. 근데 참 그 뭔가 소년 같은 목소리와는 뭐랄까 조금은 대비되는 너무 생활 밀착형 가사. 너무 공감 가서 저 보면서 가사 보면서 너무 공감돼. 저 이런 사람이거든요. 낮에 절대 안 나가고 오랜만에 친구한테 전화. 와, 야 반갑다. 야 봐야지 언제 봐야지. 야 다음 주에 보자. 다음 달에 보자. 야 이번 달은 좀 그래. 내가 많이 바쁘다. 그런 스타일이어서 이 곡을 이제 제 친구들한테 이제 들려주면서. 오늘은 좀 그렇다. 거절송으로. 거절송으로 많이 좀 들려줘야 될 것 같습니다. 좀 어떠셨어요? 20살 씨. 어떻게 들으셨는지. 일단 저도 기타를 치면서 네네. 노래를 하니까 기타를 치는 걸 보면 정말 네네. 잘 치시는 기타리스트 분들 보면 너무 부럽죠. 너무 부럽고 대단하고 그리고 곡에서 풍겨지는 그런 진짜 생활 밀착형 그런 느낌이 그리고 저도 되게 공감 많이 했거든요. 네네. 네, 그래서 굉장히 감명 있게 들었습니다. 두 분은 좀 평소 고맙습니다. 활동 시간이 좀 어떠세요?
몇 시쯤에 좀 많이 일어나셔서 가장 이제 활기차게 움직이시는지. 요즘 봄이라 그런지 한 9시, 10시에 일어나는 기적적인 아침. 네, 생활 패턴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군요. 20살 씨는 어떠세요? 저는 이제 아침에 일어나는 걸 저도 좋아하는데 일어나서 패턴을 어느 정도 만들어 놓으면 이제 작업을 막 몰아서 하게 되면 또 밤이 새지니까 네네.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왠지 20살 씨는 네. 되게 일찍 일어나셔가지고 네네. 막 브런치도 먹으러 가실 것 같고 좀 그럴 것 같아요 느낌이. 저 브런치를 태어나서 먹어본 적이 없어요. 브런치라는 왠지 거. 되게 아침 일찍 일어나셔가지고 이게 뭐 아침 맛집 막 이런 데도 잘 찾아다니실 것 같고. 네, 원래 그런 걸 좋아하는데 네. 그게 안 되더라고요. 작업 기간이 겹치면은 계속 이게 계속. 그렇군요. 네. 저는 아예 불가능해요. 사실 홍갑 씨랑 훨씬 닮은 그런 네. 생활 패턴을 갖고 있는 편인데 어쨌거나 이제 저희는 광고 듣고 돌아와서 얘기 더 나누겠습니다. 네, 광고 듣고 왔습니다. 남자 3명이서 이제 광고 듣는 동안 참 많은 이야기를 했어요. 네, CD가 왔다 갔다 계속하고. 아이고, 그래요. 자, 이제 노래도 한 곡씩 들었겠다. 얘기도 조금씩 해봤겠다. 조금씩 편해지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두 분은 어떠세요? 좀 시작보다는 그래도 좀 편하신가요? 네. 20살 씨는 아, 네, 저도 굉장히 괜찮으신 좋습니다. 거죠? 네, 그럼요. 홍갑 씨 괜찮으시죠? 네, 맞습니다. 정말이죠? 다행입니다. 네, 기분 좋습니다. 정말 기분 좋으신 거죠? 네. 알겠습니다. 저희는 3부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과 내일의 애매함 그 경계선 사이 시작과 끝이 만난 시간 작별과 만남의 인사 안녕 또 다른 안녕 매일 하지 Yeah. 널 보면 넌 푸른 밤을 상상하네 널 보면 넌 푸른 밤을 상상하고 들어줄래 네 듣기에 내가 속삭여줄게 마치 보석을 담은 듯 반짝빛이 나는 푸른 밤 푸른밤 종현입니다. 3부 시작했어요. 푸른밤 더 라이브 풋풋한 소년의 감성으로 노래하는 싱어송라이터 20살 그리고 홍갑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라이브 한 곡씩도 들어봤고 앨범 얘기도 살짝씩 나눴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음악 얘기를 좀 나눠보고 싶은데 두 분은 어떻게 음악을 시작하게 됐고 또 어떻게 관심을 갖게 됐는지를 여쭤보고 싶거든요. 홍갑 씨 같은 경우에는 언제 좀 처음 기타로 처음 시작을 하셨나요, 음악을? 그 어머니가 네. 그 저 한 7, 8살 때 집 앞에 있는 피아노 학원을 보내셨어요. 강압적으로. 네네. 그때 시작된 거야 아닐까. 그때부터 이제 처음으로 음악을 접하셨고. 네. 저도 그때쯤에 어머니가 이제 피아노 학원을 보내셨는데 저는 한 6개월 다니다가 엄마한테 나는 피아니스트가 꿈이 아니라며 검도 학원을 보내달라고. 그때 좀 피아노 더 열심히 배웠어야 되는데란 후회를 평생 하고 있어요. 홍갑 씨는 그때 네. 쭉 계속 다니셨나요? 저도 엄청 다니기 싫었는데 네. 그 저희 집 옆에 조그만 레코드 가게가 있었어요. 네네. 거기 가면은 이제 500원짜리 악보를 이렇게 팔았었거든요. 네네. 이제 그거 치는 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피아노원 가서 그거 치면서 놀고 그랬었어요. 그러면 좀 이제 가요라든지 이런 곡들도 많이 치시고 그러셨겠네요. 팝송이라든지. 네, 그랬던 것 같아요. 취미가 돼서 막 500원 생기면 가서 사고 그랬었어요. 그럼 좀 어렸을 때부터 이제 자연스럽게 피아노로 음악을 네. 시작하신. 그러면 이제 그때는 즐겁게 그냥 재밌게 취미로 네네. 치시다가 언제 나의 업으로 삼아야겠다 싶으셨나요? 아무래도 이제 고등학교 때 대학은 가야 되는데 기타 이제 그때는 기타 중학교 때 시작했거든요. 네네. 그래가지고 기타로 학교를 갈 수 있을까 이제 알아보다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고등학교 2, 3학년 때 준비해서 이제 학교에 갔죠. 밴드부 하셨었어요 혹시? 고등학교 때요? 네. 아니요, 밴드부는 안 했었고. 그러면은 혼자서 이제 네네. 개인적으로. 예. 어디서 주로 많이 하셨나요? 연습이라든지. 사실 대부분 고등학교, 중학교 때 이제 기타 혹은 악기 연주 이런 것들을 많이 하는 친구들은 밴드부 혹은 교회라든지 네, 그렇죠. 이런 곳에서 많이들 하는데 홍갑 씨는 좀 어떤 환경에서 많이 하셨는지. 저희 동네가 무슨 뭐 지금처럼 학원이 이렇게 막 많지 않았어요. 네네. 그래가지고 저도 교회에서 기타 처음 배웠고요. 이제 전자기타를 배운 거는 이제 저 동네를 걸어가는데
지하에서 막 쿵쾅쿵쾅 하는 소리가 막 들리는 네네네. 거예요. 그게 너무 신기해가지고 제가 그냥 들어갔어요, 지하로. 네. 어떤 락밴드가 이제 합주를 하고 아, 계시더라고요. 연습하고 있었던 네. 거군요. 그래서 어떻게 왔냐고 꼬맹이가 네네네. 저 기타 배우러 왔어요. 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거기 왔다 갔다 하면서 기타 배웠어요. 아, 그럼 거기 있는 형들과 함께 이제 네. 연습을 했었던 거군요. 네네. 되게 재밌는 얘기네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 밴드부를 했었기 때문에 네. 밴드부를 하면서 전 베이스 기타를 처음 접했거든요. 심지어 그냥 저는 베이스 기타를 치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냥 밴드를 하고 싶은데 남은 게 베이스 기타밖에 없어서 거기에 그냥 끼어 들어갔던 거였었는데 어쨌든 어렸을 땐 좀 그런 식의 좀 재밌는 일들이 좀씩 생기는 것 같습니다. 네. 20살 씨는 어떠세요? 어떻게 또 음악에 관심을 갖게 되셨고 언제 또 나의 업으로 삼으시려고? 저 같은 경우는 원래 어렸을 때부터 꿈이 자주 바뀌었던 것 같아요. 막 버스 타고 이런 버스 기사 아저씨가 너무 네네. 멋있어서 버스 기사가 되고 싶기도 하다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하다 저도 이제 고등학교 때 밴드부, 저희 밴드부가 조금 유명했었어가지고 네네. 그 동네에서 저기를 들어가고 싶다. 음. 밴드부 형들이 이제 딱 들어왔는데 포스가 어마어마하고 원래 저희는 이 조끼를 절대 벗으면 안 돼요. 왜요? 너무 규율이 심해서. 학교 내. 학교 내 조끼를 벗으면 안 되고 절대 뭐가 안 돼요. 막 상고문에서 귀민 그런데 네네네네. 밴드 형들이 3분이 들어왔는데 삭발도 안 되는데 한 분은 삭발을 하고 셔츠만 입고 한 분은 거기 떡볶이 코트를 입고 막 어떻게 조끼를 안 입을 수 있죠? 그러니까 저는 너무 충격이어서 아니 교복 조끼를 어떻게 그러니까요. 벗을 수 있지? 그래서 제가 와 이거는 정말 와 너무 멋있다. 그때 당시에 너무너무 멋있다. 그래서 네네네. 저를 꼭 들어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오디션을 보고 나름대로 뭐 16대 1 정도를 하더라고요. 경쟁률이 해서 경쟁률이 높았네요. 네, 들어왔는데 최종 2명까지 올라갔는데 이제 이 친구가 저보다 노래는 더 잘했던 걸 기억해요. 그때 저는 나는 진짜 음악을 하고 싶다. 근데 이 친구는 그냥 뭐 난 취미로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저를 이제 뽑으셨나 봐요. 열정으로. 네, 그래서 그때 밴드 생활로 어떻게 보면은 시작을 했죠. 네. 그때 그 밴드 이름이 뭐였나요? 저는 A Few라고. A Few. 네. 영어였어. 네. 제가 지었어요. A Few. 어떤 A 뜻인가요? Few. 뭐 이렇게 몇 없는 그냥 네. 이렇게 뭐 그냥 저희끼리는 그냥 정말 소수의 몇 안 되는 그런 어떤 사람이 되자. 얼마 없는 그런 사람들이 되자 이런. 이제 고등학교 때 처음으로 이제 그렇죠. 시작을 하시면서 네네. 본격적으로 이제 합을 맞춰 보신 네네. 경우군요. 사실 고등학교 이때쯤에 가장 많이 진로에 대한 고민이라든지 꿈에 대한 생각이라든지 이런 걸 많이 하니까 네. 그때 느꼈던 감정들이 좀 나이가 들어서도 되게 많이 남아 있는 것 같고 음악에도 많은 영향을 끼치는 것 같아요. 네. 두 분의 경험들이 좀 그래서 이제 소연적인 감성을 좀 많이 품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도 하게 되네요. 네. 자, 사실 홍갑 씨 같은 경우에는 동료 뮤지션들 사이에서 함께 공연하고 싶은 기타리스트로도 꼽히는 것 같거든요. 네. 사실 기타를 정말 잘 치시니까 기타리스트로 처음에 시작을 하셨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은 이제 나의 목소리를 노래를 부르고 곡을 쓰고 나의 앨범을 만들고 이렇게 시작하게 된 계기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 여쭤보고 싶거든요. 일단 작곡이라는 걸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네. 대학교 이후에. 그리고 이제 가사도 써보고 싶고 노래도 하고 싶고 약간 뭔가 제 음악을 만들어서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가지고 그래서 한때는 이제 기타리스트적인 연습보다는 그거는 안 하고 곡 쓰고 가사 쓰고 이러는데 계속 집중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기타리스트로서 활동을 좀 더 많이 하셨을 땐 어떤 분들과 함께 작업을 하셨었는지 여쭤보고 싶거든요. 보통 라이브 세션을 많이 했었는데요. 네. 전에 뭐 이적 씨랑도 같이 했었고 그리고 뭐 박지윤 씨, 뭐 장윤주 씨, 뭐 그리고 방송을 했었어요. 방송 하우스 밴드에서 기타 많이 쳤었고. 어떤 방송에서? 예전에 김정은의 초콜릿이라는 방송에서 하우스 밴드 했어요. 그런 하우스 밴드를 하다 보니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정말 많은 곡들을 또 연주를 해야 되니까 이게 또 보통 실력이면은 안 되거든요. 엄청 잘해야 되거든요. 손도 빠르고 눈도 빠르고 귀도 빨라야 되거든요. 그렇군요. 어쨌거나 이제 기타리스트로 시작하셔서 지금은 또 이제 싱어송라이터로 본인의 음악도 계속해서 하고 계시는 홍갑 씨의 이야기였고 사실 두 분이 인복이 굉장히 많은 뮤지션이라고 들었습니다. 함께 해주시는 뮤지션들이 많다고 들었는데 20살 씨 같은 경우에 요즘에 좀 가장
자주 보게 되고 또 음악적 이야기를 많이 나누게 되는 그런 아티스트가 있으실까요? 저는 아무래도 인디 이쪽 아티스트들이랑 좀 이렇게 많이 알지는 못하고요. 저도 이제 한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근데 이제 요즘 인디 씬에서 아이돌이라고 불리는 어크루브라는 친구들이 있어요. 네네. 그 친구들이랑 자주 보고 특히 보컬하는 친구랑은 자주 얘기하고 뭐 커피도 마시고 얘기도 하고 네,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크루브 네. 그분들 나이 좀 어리시잖아요. 네, 93년생 CD 갖고 왔잖아요. 예. 네, 이거 저에게도 이제 네, 꼭 어떤 소식을 좀 전해주셨는데 어크루브 네. 분들의 저도 개인적으로 사실 전 그렇게 어린 분들인지 처음엔 몰랐어요. 네네. 사실. 근데 네. 좀 관심을 갖고 보다가 아니 이렇게 어린 분들이었어? 그래서, 역시 어린 분들이 잘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어크루브 분들과도 좀 친분이 있으시고. 네네. 근데 좀 음악적으로 이제 감성이 색채가 맞는 사람들끼리 네. 친해지는 것 같아요. 맞아요. 어크루브 맞아요. 분들도 되게 달콤하신 분들이거든요.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20살 씨와 좀 잘 어울린다는 생각이 드네요. 아, 좀 네. 홍갑 씨는 뭐 많은 분들이 또 있으시겠지만 요즘 네. 가장 또 많이 교류가 있는 분이 있으시다면. 요즘에는 그 장기하 얼굴들에서 예, 장기하 씨 빼고 나머지 밴드 멤버들하고 좀 그렇죠. 사실 장기하 얼굴들의 이제 멤버분들의 어떤 네. 묵직함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그 밴드에 이제 색채가 또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본인이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그런 아티스트? 제가 좋아하는 아티스트요. 뭐 친분이 있어도 좋고요, 없어도 좋고요. 해외 아티스트도 괜찮고요. 최근에는 김사월 씨라고 싱어송라이터 계신데 그분 음악을 좀 많이 듣고 있고 잘 어떤 듣고 부분이 있어요. 좀 마음에 드시는가요? 일단 앨범 들어보시면 약간 되게 묘한 색채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 목소리도 그렇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공연을 같이 했었어요. 네네. 그래서 라이브로는 처음 봤었는데 라이브도 너무 좋아서 네 되게 최근에 많이 듣는 아티스트예요. 김사월 씨. 네. 20살 씨는 어떠세요? 요즘에 좀 많이 꽂혀 있는 아티스트라든지. 저는 예전부터 쭉 꽂혀 있는 아티스트가 이문세님 그리고 이영훈 작곡가 네네. 있고 이영훈 작곡가님 그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문세님은 그 유쾌함과 감성을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공연장을 가서 보면 그러니까 공연이 참 재밌는데 참 슬프고 참 슬픈데 참 재밌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너무 오랫동안 젊은 뮤지션들이랑도 작업하시고 그런 게 한 번도 뵌 적은 없지만 나중에 네네. 정말 꼭 한번 어떻게라도 스쳐서라도 뵙고 싶은 네, 분입니다. 좀 어렸을 때부터 그러면 이문세 씨의 어떤 음악이라든지 이런 네. 부분들을 많이 동경하고 네, 좋아하셨어요. 굉장히 좋아했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렇군요. 네. 자, 이제 라이브 한 곡을 더 들어보고 싶은데 20살 씨의 라이브 네. 어떤 곡 해주실지. 저는 첫 정규 앨범 타이틀곡이었던 You Are라는 노래를 준비했거든요. 네. 네, 그냥 또 역시 푸른밤이랑 생각을 해서 거기에는 없네요. 네네네. 네, 거기는 없어서 푸른밤 생각하면서 그 밤에 이렇게 날씨 좋은 지금 같은 딱 이런 날씨에 진짜 너랑 오늘 진짜 커피 한잔 하면서 계속 같이 있고 싶다. 네. 오늘 나랑 계속 같이 있자. 오늘 정말 밤 공기도 맑고 달도 밝고 너무 좋다. 같이 있자. 이런. 작업송. 그렇죠. 네, 그런 노래입니다. 알겠습니다. 좀 달콤한 가사가 또 주를 이루는 네. 노래 한번 라이브 준비해 주시고요. 네. 이번에 또 이제 박보영 씨와 네. 우리 보영이와 외모가 박보영과 정말 흡사하신 잠시 후에 또 이제 방송 끝나면 사진 찍어서 꼭 남기도록 하게. 웃음소리도 정말 웃음소리도 정말 즐거우시네요. 자, 그러면 준비되시면 20살의 유아 듣겠습니다. 오늘 밤 이런 밤 나의 맘에 자꾸 네 생각이 자꾸 잠이 안 와. 창밖을 두드리는 바람 소리에 자꾸 잠이 안 와. 자꾸 너만 내게 와. yeah.
한 통이 완전히 내 마음을 벗겨 yeah. 어떻게 할 거야 이런 내 맘을 너 때문에 잠 못 자는 이 밤을 안 되겠어 전화할래요 You are, you are, you are, you are amazing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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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밤 달콤한 라떼 어때 You are, you are, you are, you are 이 밤 가득히 이 맘 가득히 우리 둘만의 이야기로 채울래 하루만큼 자꾸만 나의 맘이 더 커지더라도 좀 이해해줄래 하루에도 몇 번씩 너 때문에 내 마음이 바뀌어 누구 연락 한 통을 이렇게 기다린 적 없어 yeah. 어떻게 한 거야 나의 마음을 너 때문에 잠 못 드는 이 맘을 안 되겠어 널 가질래 You are, you are, you are, you are amazing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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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밤 달콤한 라떼 어때 You are, you are, you are, you are 이 밤 가득히 이 맘 가득히 우리 둘만의 이야기로 채울래 밤 공기 참 맑아 달이 참 밝아 너 때문에 더 그런 걸까 뭐가 더 필요하겠어 무슨 말이 더 필요해 Just and you and you and you You are You are You are You are You are You are amazing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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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그냥 솔직할래 You are You are You are You are 이 밤 가득히 이 맘 가득히 우리 둘만의 이야기로 채울래 네, 20살의 유아 듣고 오셨습니다. 야, 정말 여성분들이 엄청 좋아하겠네요. 달콤해. 꿀 뚝뚝 떨어지는. 가사를 틀려가지고. 아니에요. 전혀 아무도 몰랐어요. 그러니까요. 아무도 몰랐어. 아무도. 식은땀 나네. 너무 잘 들었고요. 네. 와, 홍갑 씨는 좀 어떻게 들으셨어요? 이게 뭐 사실 노래 가사도 그렇고 이 20살 씨의 목소리도 그렇고 정말 달콤달콤하잖아요. 남자들 3명이서 듣기엔 정말 뭐랄까 달콤하네요. 처음이에요. 이렇게 남자 두 분에게 이렇게 바치는 건 처음이에요. 여기 박보영 씨도 계신데요. 보영이 때문에 그나마 미안을 했습니다. 피아노로 함께 해주고 네. 계십니다. 그 외에도 또 이제 청취자분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다 듣고 계시니까. 네네. 근데 이 곡은 되게 뭐랄까 프로포즈송으로 되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좀
이렇게 좀 사랑 노래 이런 거를 좀 단순하게 사랑 노래만 표현하는 노래가 많진 않았어요. 그 전에도 그냥 이렇게 사랑을 빗대어서 이제 그때를 추억하거나 아니면 네네. 어떤 순간을 이렇게 빗대었었는데 이 곡은 조금 그냥 직접적인 좀 곡으로 써본 거예요. 직접적으로 정말 나너 좋다. 그냥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프로포즈 네네네. 용이라든지 고백하는 마음으로 담은 노래입니다. 그렇군요. 잘 들었고요. 자, 이런 두 분의 음악을 직접적으로 또 만나볼 수 있는 자리가 아무래도 공연장일 것 같은데, 네. 공연 얘기 좀 해보고 싶어요. 20살 같은 경우에는 일요일에 단독 공연이 있다고요? 네, 단독 공연이 음. 3시, 7시 네, 홍대에서 어딘가요? 웨스트 브릿지라는 곳에서 웨스트 브릿지. 네, 2회 공연합니다. 일요일 날. 네. 또 많은 분들이 또 이 달콤한 꿀 떨어지는 노래를 네. 직접적으로 만나보실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요. 지금도 이제 가면 들을 수 있는 거죠? 아, 그렇죠. 알겠습니다. 정말 잘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래요. 홍갑 씨는 네. 공연을 하고 오셨다고요? 네. 잘 끝나셨나요? 발매 공연을 정말 무사히 힘드셨을 마치고, 텐데. 아, 네. 진짜. 아이고, 이렇게 그러니까 힘드실 텐데 끝나시고 바로 또 힘듭니다. 푸른 밤으로 정말요. 힘드시죠?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맙습니다. 아이고, 어. 사실 공연이 어떤 의미가 있었던 공연인지. 제 앨범 발매 공연이었어요. 음. 첫 번째로 이제 아, 풀밴드로 하는 공연이었고 좀 어느 정도 연습 기간을 가지셨고 또 합은 얼마나 맞춰 보셨었는지. 네, 약 3주에 걸쳐 아. 4회 정도 합주를 하고 아. 네, 공연했습니다. 사실 얼마나 떨렸을까요? 네. 준비하면서도 더 떨리거든요. 그럴 때는 그러니까요. 사실 이제 나의 앨범을 많은 사람들에게 공개를 하는 거잖아요. 이제 네, 그렇죠. 연주로서 그 어떤 마음이라든지 포부가 좀 남달랐을 것 같거든요. 네, 아무래도 밴드로 하는 첫 번째 공연이라서 이제 걱정 많이 했는데 네, 잘 해가지고 네, 사람들도 성공리. 좋아해 주시고 성공리에 또 네. 네. 홍갑 씨도 만족을 하시나요? 네, 그럼요. 알겠습니다. 만족하고 네. 그렇군요. 자, 그러면은 공연장의 얘기를 좀 나눠 봤는데 앞으로도 좀 라이브로도 많이들 찾아주셨으면 네. 합니다. 사실 뮤지션이라는 이 직업 자체가 누군가에게 들려주는 네. 음악을 들려주는 입장이다 보니까 찾아주는 그렇죠. 사람이 없으면 상당히 외롭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더더욱이나 또 많은 이야기를 함께 나눌 수 있었으면 합니다. 자, 공연 얘기를 해서 그러는데 네.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그 나의 기억 속에 남는 어떠한 관객, 음. 나의 음악을 즐겨줬던 누군가, 누군 그런 좀 기억 속에 남아 있는 사람이 있나요? 저 같은 경우는 예전에 SNS 상에서 네네. 메시지가 왔어요. 음. 그래서 앨범 너무 잘 들었고 자기가 근데 식당을 하려고 하는데 이름을 홍갑 식당으로 해도 되겠냐고. 오, 그래서 야, 그럼 얼마나 또 이제 홍갑 씨한테는 고마운 마음도 들고, 네네. 이제 내 음악이 얼마나 또 좋았으면 네네. 식당 이름으로도 네. 여러 가지 생각이 드셨겠네요. 그래서 결국엔 홍갑 식당으로 이름을 정하셨다고 하던가요? 근데 뭐 이렇게 일반 음식점은 아니고 음. 약간 프로젝트성의 식당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거기 뭐 공연도 하고 그런 공간이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래서 가시라고 했죠. 20살 씨는? 저는 공연을 아직 많이 해보진 않았는데 네. 공연 때마다 처음으로 어쨌든 공연이다라고 한 작은 공연, 그런 문화 공연 이런 거부터 시작해서 단독 공연 아니면 버스킹 뭐 아니면 다른 아티스트들이랑 함께해서 뭐 한 3곡, 4곡 정도 부르는 그런 공연들까지 한 번도 안 빼고 다 오신 분이 계세요. 아, 그래가지고, 그래요? 예, 계속. 근데 그분이 항상 표를 항상 나름대로 하는데 맨날 이 사이드 쪽에만 그걸 어떻게 겟을 하셔가지고 맨날 이쪽에만 있어요. 그래서 맨날 한쪽에. 투덜투덜 대시는 분이 있는데 그래서 더 잘 눈에 들어오고 하여튼 공연마다 똑같은 사실 어떻게 보면 똑같은 노래를 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조금씩 네네네. 다른 감성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근데 그렇게 같은 노래를 하는데도 매번 찾아와 주시니까 너무 감사하고 기억에 남죠. 그렇군요. 네. 항상 또 찾아주는 팬의 또 모습을 기억하고 계시고. 자, 이제 홍갑의 라이브 한 곡을 더 들어보고 싶은데 네. 어떤 곡으로 라이브 보여주실지. 제 두 번째 앨범에 수록되어 있는 봄이 돈다라는 제목의 노래예요. 이건 어떤 곡인가요? 쓰게 된 계기는 전 봄이 항상 봄이 온다라고 생각하잖아요. 네네. 근데
봄이 돌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지구처럼. 네, 네 지구처럼 아, 근데 봄에 대한 곡이 꽤 많네요. 두 곡입니다. 네. 두 곡을 제가 다 알게 두 됐군요. 곡이면 많죠. 네. 그렇죠. 사실 네. 봄의 계절송 그쵸. 두 곡을 또 이제 그러면 앨범 2장 연속 봄에 대한 이야기가 네. 들어가는 거잖아요. 네. 아, 그럼 봄을 제일 좋아하시나요? 혹시 계절 중에? 요즘 따라 좀 봄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일찍 어렸을 일어나셔서. 때는 겨울이 좀 좋았는데 아, 그렇군요. 요즘엔 봄이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기타도 또 연주 함께 해주시고. 네. 알겠습니다. 홍갑의 봄이 돈다 라이브로 듣겠습니다. 옵니다 옵니다 봄이 옵니다 갑니다 갑니다 겨울이 돌아갑니다 끝이 뭉툭해진 나무 연필로 그려지고 있어요 봄이 그려지고 있어요 돌아 돌아 돌아와요 봄이 돌아와요 돌아 돌아 돌아가요 겨울이 가요 돕니다 돕니다 나도 돕니다 빙빙빙 돕니다 봄도 돌고 나도 돕니다 어디로 도는지 잘 모르겠지만 몰라도 됩니다 나는 돌고 돌 거니까요 집에 돌아오는 길에 생각을 했어요 이를 꽉 물고 싶지는 않다고 말해요 감사합니다. 홍갑의 봄이 돈다 듣고 오셨습니다. 야, 기타 연주도 그렇고 목소리도 그렇고 되게 뭐랄까 이번 곡은 좀
몽환적인 느낌도 좀 좋네요, 있고 정말. 빙글빙글빙글. 네. 좀 그래서 우리 가족분들 이제 슬슬 잠의 세계로 빠지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도 들었습니다. 밤에 듣기 너무 좋은 그런 라이브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또 홍갑 그리고 20살 두 분과 함께 음악도 들어보고 얘기도 많이 나눴는데 두 분 오늘 좀 어떠셨는지. 네, 나름 편하게 한 것 같은데. 정말요? 네, 편하지 아닌 않아요. 것 같은데. 홍갑 씨. 죄송합니다. 장난이에요. 아주 좀 재밌게 잘하셨으면 시간 잘 보내셨었으면 네. 저도 참 감사하고요. 나중에 또 좋은 소식 있으시면 네네. 그런 마음으로 전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20살 씨는 어떠셨어요? 저는 푸른밤 종현에 이제 푸른밤 나간다는 소리를 하니까 네네. 주위에 사람들이 네가 뭔데 나가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너가 뭔데 감히 거길 나가냐 이러셔서 나 20살이다. 그러셔서 지금 막 이런 부탁도 받고 막 가면 실물 후기를 말해달라 뭐 별의별 얘기를 다 했는데 아직도 믿기지가 않습니다. 네, 옆에 이렇게 계시는 게 믿기지 않고 또 이렇게 너무 좋은 같은 자리에 좋은 뮤지션과 네네. 함께 홍감님이랑 같이 함께해서 너무나 영광이고 감사했습니다. 네, 오늘 또 두 분과 음악 얘기 라이브 많이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오늘 또 피아노 쳐주시느라 고생하셨던 성함이 네, 박보영, 네, 김단비. 네, 단비 씨. 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남자 3명밖에 없는 이 네. 스튜디오에 정말 한 줄기 빛. 네. 꽂히셨어요. 네. 너무너무 감사하고 이제 이분들 보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어요. 안녕히 가세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괜한 걱정하지 마 내가 여기 있잖아 혼자라 느낄 때 내가 여기 있잖아 몰라 사랑이란 몰라 무슨 일이 있든 항상 곁에 있어주는 것 yeah. 몰라 내게 들려줘 내 얘기 듣고 싶은 밤 푸른 밤 개강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어느덧 중간고사가 다가왔다. 그리고 나는 또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나는 대학에 와서 자연스럽게 학점에 목숨을 거는 학생이 되었다. 기대치가 높은 부모님과 명문대를 졸업하고 성공적으로 자신의 길을 가고 있는 언니. 나 역시 좋은 대학에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나는 누구의 기대에도 미치지 못하는 대학에 가게 됐다. 언니가 대학교에 합격했을 때 부모님은 친척들에게 전화를 돌리셨고 입학식 날에는 친척들 모두가 축하하러 와서 근사한 레스토랑에 가서 식사를 했었다. 하지만 내가 대학 합격 소식을 전한 날 가족들에게 돌아온 건 침묵이었고 나는 입학과 동시에 편입과 장학금에 대한 부담감을 안게 됐다. 내가 꿈꾸던 대학 생활은 많은 친구들도 사귀고 동아리 활동도 하고 연애도 하고 꿈도 찾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현실은 늘 불안해하면서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포기한 채 공부만 하는 대학 생활을 하고 있다. 그렇게 1년이 지난 지금 나는 점점 지쳐가고 있다. 대학에 합격했던 날 침묵이 아니라 수고했고 충분히 잘했어 라는 말을 들었다면 나는 지금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을까? 기대했던 대학 생활은 아니더라도 하고 싶었던 걸 하면서 행복하게 지내고 있지 않았을까? 그리고 이렇게 지칠 때 나를 위로해 줄 수 있는 게 하나 정도는 있지 않았을까? 오늘 나의 상태 메시지는 너무나도 듣고 싶은 말. 충분히 잘했고 지금도 잘하고 있어.
나의 삶의 반의 반쯤 어떠냐 묻는 말에 난 늘 하는 같은 대답뿐 다를 것 없어 I'm good 마치 너무 당연하단 듯 변함없는 나의 꿈 예전같이 아주 뜨거운 숨을 쉬지만 그때 느끼려는 마음뿐이었지 어렸던 나의 눈에 너무 비싸 보인 행복은 그 여자 손목에서 빛나던 그리고 다 입고 있는 옷에 따라 성격이 변해 그게 이 도시의 첫 느낌 그때쯤 내가 목표로 삼은 건 먹고 사는 집 다음 단계의 모든 것 밤이 되면 난 다른 내일을 꿈꾸고 어제 같은 오늘을 아침에 눈 뜨며 그대로인 듯 조금씩 움직여 성공의 발음이 어디쯤 다 괜찮아 보여 이 길에 서 있어 whatever 가 있는 곳에 그대로 있어도 돼 잠시 어두워져도 불안해하지 마 whatever 날 믿어도 돼 그대로 있어도 돼 성공과 실패 한 뼘 사이가 현재 나의 주소 그 둘의 첫 글자 성실히 내 돈의 출처 3억짜리 집 크레딧 카드는 swag 외제차는 없었도 두 발엔 항상 look Still 준비가 됐지 all day 일한 만큼 놀고 놀 만큼 burden 자존심을 안 팔았도 언제나 흑자인 나의 포지션 지켜낼게 끝까지 해가 뜨고 나서야 난 잠에 들어 대신 내 꿈속은 하나도 안 어두워 기회란 놈도 잠이 없지 내 방을 놓게 기다려봐 좀만 더 자고 널 잡아볼게 앞자리 수가 3이 됐지만 I'm forever young 가끔 이런 삶도 내게는 과분해 보여 멍 때리고 돈 뺏기던 공 뺏기는 끝난 지 오래 이제 매일 내게 comeback season 이 길에 서 있어 whatever 가 있는 곳에 그대로 있어도 돼 잠시 어두워져도 불안해하지 마 whatever 날 믿어도 돼 그대로 있어도 돼 yeah. 새로운 아침이 지나 기분 좋은 밤이야 고생들 했어 다들 잔 비워 한여름의 낮 같던 나의 맘 식어버린 게 아니야 쉬고 있는 거야 마음 놔 Stay cool 어느 곳에 있든 Stay cool 어느 곳에 있든 Stay cool 어느 곳에 있든 잘하고 있는 거야 이대로만 해내도 돌아왔고 처음으로 다시 돌아갈 수도 없지만 끝이 어딘지 몰라도 난 괜찮다고 느껴 언제나 just sit back relax and take no sit back relax and take no sit back relax and take no sit back 다 괜찮아 보여 이 길에 서 있어 whatever 가 있는 곳에 그대로 있어도 돼 잠시 어두워져도 불안해하지 마 whatever 날 믿어도 돼 그대로 있어도 돼 yeah. 하루의 끝. 오늘은 김은규님이 보내주신 사연으로 소개해드렸고요. 이후에 들으신 곡은 김은규님이 신청해주신 슈프림팀의 그대로 있어주면 돼 였습니다. 어떠한 기준점이 되는 순간이 있죠. 대학교가. 근데 저는 사실 기준점이라기보다 시작점이 될 때도 있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그러니까 어느 대학을 갔다 뭐 이게 아니라 시작점이 그냥 되는 거예요. 거기서 먼저 앞에서 시작한다 뭐 이런 느낌이 아니고 그냥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는 그런 경우도 되게 많은 것 같더라고요. 물론 이제 대학을 안 가더라도 그 선택에 대한 시작? 근데 이제 주변의 분위기 혹은 내가 환경, 내가 지금 지내는 환경에 대한 어떤 익숙함? 그런 게 좀 나의 선택과 다르다면 내가 되게 눈치 보이고 내가 한 선택이라든지 혹은 내가 낸 결과들이 좀 왠지 부끄러워질 때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근데 1년 정도 지금 그런 고생을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이제는 좀 그런 무거움을 내려놓으실 때도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가족들한테도 한번 얘기를 하심이 마음 편해지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막 그 얘기하라는 게 막 소리 지르면서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데 1년 동안 이런 얘기를 하라는 건 아니고 그간 자기가 내가 해왔던 노력에 대한 것들 뭐 그런 것들을 이제 뭐 알아달라는 식의 얘기가 아니라 이렇게 열심히 했었는데 이런 마음 때문에 불편하고
내가 대학교 들어갔을 때 가족들한테 좀 기대에 못 미치는 성적을 낸 것 같아서 너무 미안하고 힘들고 해서 그때 그간 좀 마음이 조금 불편하고 힘들었었는데 그간 나 좀 열심히 했으니까 조금 이제 좀 보듬어줬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하는 것도 전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분위기를 어떻게 만드냐에 따라서 또 사실 가족은 그런 거 거의 다 안아주거든요. 예. 그리고 그때 그 순간에 어떠한 침묵 때문에 이 친구가 나의 가족이 이렇게 1년 넘게 힘들어하고 있는 모습을 모르고 있을 수도 있어요, 사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그 침묵을 빨리 깨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본인이 깨는 것도 멋진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은우님, 잠이 너무 와서 벌써 커피를 2잔째 마시고 있어요. 근데 조별 과제를 끝내고 파일 정리를 하다가 평소에 필요한 자료들이 들어있는 폴더를 실수로 영구 삭제했어요. 그냥 졸리면 잠이나 잘걸. 쫑디 위로의 한마디 해주세요. 이거 복구할 방법 없겠죠?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이거 백업 데이터가 없나요? 저는 사실 컴퓨터를 그렇게 잘하는 편은 아니어서 이거 방법이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백업을 해두었다면 혹은 이제 자동 백업이 되는 그런 시스템들이 있었다면 찾아보시면 삭제됐던 그대로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복구를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저는 그랬던 경험이 있어서 백업을 되게 자주 하는 편이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제 득을 본 적이 좀 있어서 은우 씨 혹시나 이제 백업 혹은 그런 시스템이 나도 모르게 돼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요즘 컴퓨터들은. 예. 한번 그 부분들을 조금 체크해 보심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5370님, 대학을 졸업하고 2-3년간 놀던 동생이 취직을 했어요. 가족이지만 친하지 않아서 취직했다는 걸 엄마 아빠한테 전해 들었네요. 축하해, 힘내, 열심히 해 이렇게 말해주고 싶었는데 서로에게 잘 표현하는 사이가 아닌지라 간단하게 인사를 건네는 것도 참 어렵네요. 푸른밤을 통해서나마 전하고 싶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요. 이렇게 좀 어색한 집이 있죠. 많더라고요. 되게 좀 뭐랄까 오래 봤는데 어렸을 때부터 한 고등학교 중학교 때부터 대면 하다 보니까 다 커서도 조금 어색한 사이가 되는 그런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지금이라도 좀 가깝게 다가가시면 가족은 모든 게 용서되는 사이니까 그간의 좀 어색한 시간들도 다 순식간에 녹여버릴 수 있을 겁니다. 예. 더군다나 또 이제 말 걸 수 있는 얘기를 나눌 수 있는 좋은 이야기거리가 있잖아요. 취직 얘기를 쭉 하다가 야 너는 어느 쪽에 있는 회사인데 뭐 이런 얘기하다가 뭐 길이 맞으면은 같이 나갈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먼저 말 한번 걸어보시길 축하한다고 하면서 6678님 쫑디 동남아로 여행을 준비하고 있는데 어제는 친구 하나가 3주나 볼 게 있냐는 식으로 말해서 김 빠졌는데 오늘은 또 다른 친구가 또 비슷한 얘기를 해서 갑자기 여행 가고 싶은 마음이 사라졌어요. 우울하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니 뭐 친구들은 그런 얘기를 했을까? 3주 다녀오시나 봐요. 근데 사실 해외여행으로 보면은 3주 이렇게 갔다 올 때는 되게 많은 곳을 다녀올 수 있는 시간인 거잖아요. 동남아로 가시는 거면은 볼 거 참 많을 텐데 그 친구들이 동남아를 잘 몰라서 그런 걸 수도 있어요. 6678님이 다녀오셔가지고 야 동남아에 볼 거 진짜 많더라고. 여기도 갔다가 그 유명한 곳들 그곳들도 물론 좋지만 좀 오래 있다 보니까 진짜 좀 사람들이 잘 모르는 이런 것들도 좀 보고 왔었어 라고 얘기해주면 좋지 않을까 싶네요. 그냥 어찌 보면 잘 알지 못해서 한 얘기들이니까 거기에 너무 상처받지 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행 잘 다녀오세요. 안전하게. 최나래님 남자친구가 군인인데 제가 연락이 없이 밤새 놀아서 화가 많이 났어요. 지난번에도 이런 적이 한 번 있어서 이번엔 어떤 말을 해도 풀리지 않는데 남친이 이번 주 내내 훈련 기간이라 연락도 안 되네요. 무섭고 부정적인 생각이 자꾸 들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왜 그랬어요? 그러니까 왜 화나게 했어요? 저는
군인인 사람을 풀어준 적이 없어서 마음 풀어주려고 노력해봤던 적이 없어갖고 어떠한 솔루션을 드리긴 힘들겠네요. 그러니까 싸울 일을 안 만들면 되긴 하는데 사실 남자든 여자든 내가 이러면 제가 화나겠지? 그래도 걸리지 않으면 될 거야 라고 행동을 하면 항상 걸리더라고요. 제 친구들을 봐도. 그러니까 안 하면 돼요. 상대방이 화날 걸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안 하면 되는데 힘들죠. 네. 산타나의 Anywhere You Want to Go 그리고 장재인의 풍경 두 곡 듣겠습니다. Hey, baby. What's your name, be baby? Come over here, girl. Sit on my lap. So tell me what you wanna do.
this willow, this yellow completed. If I could be a sleeping cloud, I would remember this melody. 어디선가 들려오는 끊어질 듯한 voice. If I could be a shallow sea, I would remember this scenery. 언젠가 천해줄이 풍부는 이 두 손 안에 간직한 채 나갈래. 어느새 부어버린 눈, 어지러운 캐러멜 향기, 아련한 추억을 난 다시 그리워하지. This moment, this sunset, this moonlight, this dim light, we can play it. If I could be a sleeping cloud, I would remember this melody. 어디선가 들려오는 끊어질 듯한 voice. If I could be a shallow sea, I would remember this scenery. 언젠가 천해줄이 풍부는 이 두 손 안에 간직한 채 나갈래. If I can be a wise soul, I will never close my eyes again. 흘러나온 기타 소리 구름 위에 그렸어. If I can be the fallen sky, I'll forget the scenery. 누군가 그랬을 풍부는 이 두 손끝에 지닌 채 나갈래. 내려온 노을빛 햇살 스치는 파란 교복은 희미한 기억은 저는 지금 일기를 쓰면서 푸른밤을 듣고 있어요. 올해 목표로 매일을 기록하기로 했는데 벌써 빼먹은 날들이 너무 많네요. 이 핑계 저 핑계로 하루를 빼먹다 보니 빈 하루들이 눈에 띄더라고요. 가벼운 목표였는데 일기 쓰는 것도 쉽지가 않네요. 황현님을 위한 포춘쿠키 메시지. 무엇을 기록하느냐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기록하느냐도 중요해요. 매일 일기를 쓰시려는 목적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마도 반복되는 하루하루에 조금이나마 의미를 부여하시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작업이 부담이 되면 점점 소홀히 하게 되죠. 꼭 길지 않아도 짧은 단어들로 메모만 해놔도 아예 안 하는 것보단 원래의 내 목적에 맞는 것은 아닐까 싶네요.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나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끝곡 몽구스의 7시간 차 연애 들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푸른밤 종현이었습니다. 내일도 쉬러 와요.
잠이 오지 않을 그런 밤에 홀로 깨어있네. 눈을 감고 난 너를 수도 없이 떠올려보네. 서울은 지금 새벽 2시, 프랑스 파리는 오후 7시. 너에게 편지를 쓰려 해 지금. 그리워서 미치겠어 네가 보고파. 언제까지 난 너를 그리워만 해야 하는가. 너와 내가 멀다는 건 알아. 그래서 내 사랑은 너무 아파. 너에게 나아갈 수 없는 내 자신이 너무 미워져. 너와 내가 멀다는 건 알아. 그래서 내 사랑은 너무 아파. 너에게 나아갈 수 없는 내 자신이 너무 미워져. 눈물을